저번에 이어서 8번 경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8번 경전에 숙제 내준 거는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해보신 분들. 한 사람만 손 들었다. 이야. 아, 저기도 하셨네. 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손 드는 거 부끄러워해요? 손 안 드는 게 부끄러워야지. 하나, 둘, 셋, 네 분 하셨네. 법사님들도 안 하셨어요? 했어요? 왜 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5분. 저기 경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미 일어난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지워가는 건데 맨 밑에서부터 지워가는 거예요. 맨 밑에가 뭐였죠? 맨 밑에 있는 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거.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사귀는 거. 나쁜 친구 사귀는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 그 네 가지고. 이제 그 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만, 아만, 그 다음에 허영과 방일, 그 다음에 뻔뻔한 스러움과 완고함, 약보는 모욕하는 거, 그래서 성냄과 분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5개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미 일어난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를 밑에 단계부터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했죠?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도록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발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쭉 했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가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을 피해가라고 했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건전하고 유익한 것을 일어난 정정시켜서 향상으로 인도한다. 향상 인도하게끔 고귀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완전히 지어서 없애서 완전히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원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피해가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향상으로 가는 거 네 가지, 그 다음에 완전히 지어 없애는 거 5가지. 5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죠? 똑같은 거를. 근데 그 차례를 빠뜨리지 않고 얘기한 거는 처음에만 했거든요. 두 번째는 대충 이렇게 중요한 것만, 흐름만 알 수 있게끔 하고 건너뛰게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손 들으신 분 중에서 첫 번째 분이 두 번째 그걸 한번 빠뜨리지 않고 한번 낭독해 보세요.
해오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오셨나? 순서는 똑같이 있는데 그렇죠. 순서 똑같게 읽어보세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읽어봐요.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이간하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사람들을 이간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사람들을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나쁜 말을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잡담하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잡담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개금치에 떨어지게 하는 그릇된 견해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른 견해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견해로부터 어긋나게 하는 그릇된 사유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른 사유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사유를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말인 망어, 양설, 악구, 기어, 논쟁을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른 말을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말을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행위인 살생, 투도, 음행, 정해진 시간에 먹는 하루 한 끼 이외에 먹는 것, 갖가지 구경거리, 놀이, 도박, 흡연, 술, 환각제, 마약 등에 탐닉하는 행위를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른 행위를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행위를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생계수단인 농림업, 축산업, 어업, 상공업, 제조업, 무역업, 피고용인으로 살아가는 것 등의 모든 종류의 직업, 제사, 점치기, 연하기, 글 쓰는 기술, 음식 만드는 기술, 그림, 음악, 건축 등과 같은 기술, 축복이나 소원 혹은 안전이나 건강을 비는 의식,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기술, 그리고 계략, 사기, 약탈, 노략질, 강도질, 전쟁 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바른 생계수단을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로 퇴락시키는 그릇된 정진을 지우고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더욱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로 향상시키는 사정건의 바른 정진을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감각적 오욕을 지워 없애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감각적 오욕이 생기거나 있으면 지워 없애는 실천을 마음으로서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개로 쭉 이렇게 마음으로 일으키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누가 해보신 분? 여기서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세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하신 분요? 아, 여기서 손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해봐요. 읽어봐요. 해오셨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주지 않은 것을 갖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버린 상태나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거짓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거짓말하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간하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나쁜 말 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나쁜 말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나쁜 말 하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나쁜 말 하는 행위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견해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여기서 계금치에 떨어지게 하는 그릇된 견해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사유를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사유를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말을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행동을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생계수단을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생계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바른 정신을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정신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오게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5개를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해봐요. 하나만. 감각적 욕망을 없애는 마음을 마음으로써 발생시키는 실천을 하였으므로 그릇된 감각적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실천을 하여야 한다. 네, 그렇게 나가면 돼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가 뭐였죠? 피하는 거 다음에? 향상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신 분 누구예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뒤에 분? 아까 손 들었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가 점차 증장되고 강화된다. 이것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버린 상태나 순결하지 않은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거짓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나쁜 말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나쁜 말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잡담하는 행위를 버린 상태나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 상태로 인도된다. 바른 견해는 점차 증장되고 강화된다. 이것은 바른 사유로 인도되며 바른 말로 인도되며 바른 행위로 인도되며
바른 생계 수단으로 인도되며 바른 정진으로 인도된다. 그렇게 이어서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정장시킨다고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단계마다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번거롭다고. 번거롭더라도 바른 견해가 바른 사유로 인도되고, 바른 사유가 그 다음에 바른 말로 인도되고, 바른 말이 바른 행으로 인도가 되고, 바른 행이 바른 생계 수단으로 인도되고, 바른 생계 수단이 그 다음에 바른 정진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끊어서 붙여서 읽으면 한 가지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되셨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료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똑같은 차례를 5번이나 이렇게 그 동사를 바꿔가면서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해치우는 거예요. 한 번에 해치우게끔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자, 처음에 불건전하고 이미 있는 불건전하고 이익이 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를 지워 없애잖아요. 지워 없애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유익한 그것을 생기게끔 마음으로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일으키면서 불건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상태가 같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일으킨 유익하고 건전한 상태를 강화시켜서 정장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저절로 인도되게끔 향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향상돼서 나아가면서 불건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비구들한테 맞게끔 이 복잡한 단계를 5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동사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대니까 이 단계를 한 단계로 보고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 단계씩 가봐요. 자, 제일 아래 단계가 뭐예요?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분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겠지만 그 여기 나온 곳으로 보면 제일 낮은 단계가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다. 이게 안 좋은 상태다. 이익이 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다. 그러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이것을 지우고 없애야 된다. 자기 고집을 지우고 없앤 상태를 일으켜야 된다. 지우고 없앤 상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지우고 없애고 그 다음에 지우고 없앤 상태를 일으켜야 된다.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으킬 때 지워 없앤 것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거는 잡지 말고 이쪽만 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지워 없앤 것이 불건전한 상태가 지워 없앴는데 지워 없앤 것이 다시 생기더라도 습관에 의해서 생기더라도 그것을 지지 말라. 자기 걸로 이렇게 지지 말고 피해가라. 피해가서 지워 없앤 상태를 저증장시켜라. 이걸 강화시켜라. 됐죠? 이걸 강화시키면서 자기 고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점점 정장시키면 자기 고집이 점점 없어졌다고 쳐봐요.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러면 저절로 말 잘 듣겠죠. 그죠? 수순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면 저절로 향상으로 인도돼요. 말 잘 듣는 상태로. 말 잘 듣는 상태로 인도가 되는데, 또 인도되면서 또 말 안 듣는 그런 자기 습이 나쁜 상태가 있으면 그것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지워버린 말 안 듣는 그 상태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말 듣는 상태를 마음으로 일으켜야 돼요. 마음으로 일으키고, 그것이 점점 강화가 되면, 정장이 되면 이쪽에 말 안 듣는 것이 또 어쩌다가 또 생기잖아요. 생기면 이걸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안 되고 피해가야 돼요. 생기더라도.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쪽, 수순하는 쪽으로 자꾸 정장을 마음을 일으킨다. 강화시킨다. 강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여기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까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것이 피해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도록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나쁜 친구들 사귀는 것, 그것을 지워 없애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나쁜 친구들을 지워 없애고 나쁜 친구들을 지워 없애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고, 또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나쁜 친구를 또 사귀게 되면은 그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지지 말고 피해가야 된다. 피해가야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이게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 점점점 정장이 되고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나쁜 친구가 이게 어쩌다가 생기지도 않고 완전히 없어질 때,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것을 지워 없애야 돼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것을 지워 없애면서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을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지그재그로 가요. 마음으로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건전한 상태가 정장되고 강화되면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그 방이라고 허영 부리고 방이라는 거 없애고, 그것이 없어진 상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자만이나 거만을 치워버리고, 자만이나 거만이 없는 상태를 일으키고, 중간에 그 자만이나 거만이 생기더라도 그걸 피해가고, 그 다음에는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을 지워 없애고, 그리고 그 속임수 안 치고 사기 안 치는 것을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사기치는 것이 혹시 생기면 그걸 피해가야 되고, 피해가서 이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속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점점 더 강화시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은 질투하고 인색한 것, 질투하고 인색하는 것을 지워 없애고, 그리고 질투하고 인색한 것을 지워 없앤 상태를 일으켜야 되고,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일으키는 과정에서 간혹 질투하거나 인색하는 것이 일어나면, 섭외에서 일어나면 그걸 피해가야 돼요. 피해서 없는 상태를 계속 강화시키고 정장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색하고 질투하는 것이 완전히 뿌리채 제거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얕보는 상태를 지워 없애고, 그걸 지워 없애면서 얕잡아 보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상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어쩌다가 모욕하거나 얕잡아오는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피해가야 되고, 그것을 잡지 말고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모욕하거나 얕잡아오는 것이 이렇게 없는 상태가 점점 정장되고 강화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리고 성냄과 분노를 지워 없앤 상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혹시 분노와 성냄이 간혹 생기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성냄과 분노가 완전히 뿌리째 제거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살생하는 행위를 지우고 살생하지 않는 상태를 일으켜야 되고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살생하는 행위를 일어난다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지워야 되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여유인 상태를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일으켜서 그걸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상태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되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지워가야 되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여유인 상태를 일으켜야 되고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일으키는 과정에서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일어나면은 그걸 피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장되고 강화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거짓말하는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지워 없앤 상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을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상태, 거짓말하는 행위를 여인 상태를 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간질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야 되고 이간질 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면서 이간질 하는 행위를 지워 없앤 상태를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간질하는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행위를 완전히 여유면은 그것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정장시켜서 그 다음 단계는 나쁜 말 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고 그리고 나쁜 말 하는 행위를 여유인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와중에 나쁜 말 하는 것이 가끔 나타나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나쁜 말 하는 행위를 여인 상태가 정장되고 강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잡담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야 되고 잡담을 여인 상태를 일으키는 마음으로서 잡담하는 행위를 여인 상태를 일으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잡담하는 행위가 다시 일어나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잡담하는 행위를 여인 상태가 정장되고 강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른 견해를 못 가지게 만드는 그릇된 견해를 지워 없애야 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야 하고 마음으로서 일으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릇된 견해가 일어나면은 피해가야 되고 그죠? 그럼 바른 견해를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그릇된 사유를 지워 없애야 되고 그릇된 사유를 지워 없애면서 바른 사유를 일으켜야 되고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고 이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그릇된 사유가 일어나면은 그걸 피해가야 되고 그래서 바른 사유를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릇된 말 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야 되고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을 지워 없애면서 바른 말을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실천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정장되고 강화되면은 그릇된 행동을 지워 없애야 하고 그릇된 행동을 지워 없애면서 바른 행을 이 마음으로서 일으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릇된 행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을 피해가야 되고 그리고 바른 행을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은 저절로 그 다음 단계는 그릇된 생계수단을 지워 없애야 되고 그릇된 생계수단을 지워 없애면서 바른 생계수단을 일으키는 것을 마음으로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바른 생계수단을 일으키는 실천을 하는 와중에 그릇된 생계수단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을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면서 이것을 점점 더 강화시키잖아요.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릇된 정진을 지워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정진을 지워 없애면서 바른 정진을 마음으로서 일으키도록 실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릇된 정진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피해가야 하고, 피해가면서 바른 정진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뭐죠? 그 다음에는 감각적 욕망이죠. 감각적 욕망을 지워 없애는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지워 없애는 실천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여위인 상태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실천을 일으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감각적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을 피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감각적 오욕을 여위인 상태를 점점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초선정으로 들어가죠. 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5가지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한 번으로 뭉뚱그려서 해봤는데, 이게 아마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불건전한 상태가 여기 있고 지금 내한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가야 될 건전한 상태. 얘를 없애요. 내가 어떤 단계에서 얘를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지워서 없애면서 이쪽 단계가 스스로 드러나요. 저절로. 그죠? 예를 들어서 살생하는 행위를 지워 없애면은, 그럼 살생하는 행위를 지워 없앴으면 살생 안 하는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저절로. 따로 뭐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생하는 행위, 그 불건전한 상태를 지워 없애면은 건전한 상태가 저절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마음으로서 이것을 더 일으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으키다 보면 없는 것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을 일으키다 보면은 얘가 있는 것이 지워졌지만 습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얘를 피해가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지면은 다시 내려가요. 여기서 피해가서 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일으킬 때 얘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피해라 이거예요. 피해서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정장시키는 거예요. 점점. 정장시키고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얘가 뿌리채 완전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 불건전한 상태를 다시 지워 없애요. 지워 없애고 그 다음 단계의 건전한 상태를 마음으로서 일으켜요.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불건전한, 지워 없앤 불건전한 상태가 생기면은 얘를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서 일로 가라. 피하고 얘를 자꾸 이렇게 정장시키고 강화시키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불건전한 상태를 지워 없앤다. 그래서 이게 마치 나선형으로 돌아가요. 나사가 돌아가듯이 불건전한 상태, 건전한 상태가 나사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못할 거 없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 계율을 이렇게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감각적 의욕보다 더 나쁜 상태, 뭐 사기치고 뭐 속이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단계, 부처님 가르침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인지, 그거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불건전한 상태는 지워 없애고, 그걸 지워 없애면서 드러나는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불건전한 상태가 지워 없앤 그 불건전한 상태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선택하지 말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서 이쪽으로 머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장시키라는 거예요. 정장시키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를 자기가 발견한 불건전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해가 쉽죠? 바른 생계수단. 바른 생계수단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만족하는 일상생활이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바른 생계수단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바른 정지를 하면서 뭐를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 하면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을 5개 중에서 딱 한 개, 처음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5개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감각적 오역만 처음에는 딱 그 하나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각의 대문에서 감각적 오역이 어디에 있는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감각의 대문에서 만족하는 일상생활 그 다음 단계인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에서 5개 중에서 딱 첫 번째 딱 한 개만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는가 확실하게 그것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때 감각적 오역을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감각적 오역을 지워 없애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지워 없애는 걸 하잖아요. 지워 없애는 걸 하는데 감각적 오역을 지워 없애는 것을 이때까지 다른 것을 지워 없애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4년초 수행이었죠. 그죠? 4년초 수행으로서 감각적 오역을 지워 없애는 거예요. 방법을. 그럼 감각적 오역을 완전히 지워 없앴어요. 지워 없애면 그럼 초선정이 들어가죠. 그죠? 저 불선법은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것까지 오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수행이 쉬운 거잖아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가능하잖아요. 방금 오늘 얘기한 것으로 어떤 사람까지 지고지만 엄청나게 부리는 사람들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경전에서 보면은 자기 고집만 부리고 말 잘 안 듣고 나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능한 거예요. 그까지. 그러면은 감각적 오역을 이렇게 떨쳐버릴 때까지 수행 방법, 예전에 그 반장님께서 질문하셨죠. 그죠?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는 그 수행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2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누구든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죠. 복잡하지 않죠.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감각적 오역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워 없애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워 없애는 게 아니라 4년초 수행으로 지워 없애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초선정이 들어가요. 초선정이 어떻는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수의 고착을 이 욕을 해서 초선이 초선에 이르면 기쁨과 행복, 위생 희락지, 기쁨과 행복을 이르는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면서 초선정에 들어가는데 초선정을 중요한 건 다 한번 짚어주셔서 초선정 말씀해 보세요. 네. 뭔가 행복이라는 거죠. 이생희락이 중에서 이생희락이 완전히 해서 행복이 있는 단계다.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중단하면서 또박또박하게 얘기해봐. 남들이 듣고 다 할 수 있게끔. 이생희락이 완전히 이익이 되면 기쁨과 행복이 있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에 있는 6개의 특징을 완전히 다 여의고 사티가 이제 조금씩 제가 초선정에 들어가고 싶어요. 초선정을 성취하고 싶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채로.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우선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하라고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해서 정치를 하고 여기 보살님 해보세요. 초선정을 어떻게 초선정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해보세요.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면 기쁨과 행복에 머무는 이생희락지에 머무는 것이 초선정에 이입하는 상태이며 그 단계에는 그 언어 정멸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욕계에서 보는 그 색을 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색으로 보는 색깔색을 갖추게 되며 그리고 그 단계는 신수신법의 신념처에서 신념처를 완성한 단계가 초선정으로 이해가 되고 됐어요? 네. 반장님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저기 옆에 앉아있는 대로. 뭐 지금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는 아니요, 처음부터 또 반복해주세요. 좀 또박또박하게 한 말씀. 예 저도 뭐 그 초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서 이욕이 되면 이 욕계에서의 그 욕망과 거기에 지배되는 사이에서 이 분리가 되는 이욕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초선정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언어 정멸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서 그 비로소 선정의 상태가 되는 그 기쁨과 희락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완전하게 완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으킨 생각과 이렇게 끊어졌다가 선정이 이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2선정에 가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아직 추선정에서는 선정이 했다가 끊어지면 다시 생각을 일으켜서 선정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번 더 해봅시다. 보살님 한번 해봐요. 옆에 분 시킬까요? 해보세요. 보살님이 해보세요. 예.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떨쳐버린 상태, 이욕의 상태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그게 있으면 이생희락이 생기는 상태. 초선정의 상태는 언어 정멸의 상태. 그 다음에 색관색을 갖춘다. 네. 그래요? 예.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초선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봐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건대 그거 아까 맨 밑에 뭐 4가지 자기 고집 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거 말 안 듣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 버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친 공부 안 하는 거 버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에 뭐 방이라고 저기 허영 부리고 저기 사기치고 속임수 치고 인색하고 그거 남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자기가 마음만 먹고 안 하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율 7가지 그것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려운 거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계율 7가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감각적 오욕이에요. 감각적 오욕이 뭔지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일체법, 연기법 공부하면서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서 거기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얼마만큼 두텁게 있는지 옅게 있는지 자기를 파악을 해서 그다음 4년초 수행으로 그것을 지워 없애는 수행을 하다 보면 감각적 오역이 뚫쳐버려서 초선정으로 들어가요. 그죠?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욕계 중생을 이렇게 벗어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초선정이라는 것을 가장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초선정 상태를. 보살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초선정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모르겠고요. 불선법을 떨치고 감각적 욕망을 다 떨친 상태에서 이역을 해서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로 세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머무는 것이 초선정이고 그 상태는 어느 정렬이고 색관색을 주고 감각적 오역이 뭐예요? 감각적 오역 스님께 손바닥에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각의 대문에서 지켜봐야죠. 감각적 오역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살면서 안일설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 행위들, 안이비설신이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이 모든 것이 감각적 오역이죠, 그죠? 그게 감각적 오역이죠, 그죠? 그래요. 그 안이비설신 이 5가지로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감각적 오역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감각의 대문의 단속이잖아요. 그 얼마나 쉬워요. 뭐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인식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감각적 오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눈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눈을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오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감각적 오역인데 그 오건을 지켜보는 게 감각의 대문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감각적 오역을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는 게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것으로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악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감각의 대문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거, 귀로 듣는 거, 귀로 듣고 인식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감각적 오역인데 그것을 내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지워나간다고 쳐봐요. 지워나가고자 하는 것을 주시해야 되죠. 그죠? 그죠? 지워나가는 것을 주시해야 지워나가는데 지워나가는 것을 주시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보면은 지워나가는 것을 놓쳐버려요. 내가 지워나가는 것, 이것을 설날 때 부침개를 붙이는데 부침개 붙이다가 엉뚱한 짓 하면 부침개 타잖아요. 붙이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되잖아요. 다른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워 없애는 것을 주시해야 돼요. 주시하면서 지워 없애는데 안 보면서 어떻게 지워 없애느냐고요. 자기가 보면서 지워 없애거든요. 보면서 지워 없애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다가 딴짓하다가 보다가 딴짓하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딴짓하면 다시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아, 이거 다시 봐야지.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이 있다가 이게 다시 보면서 이것을 지속해야지. 보는 것을 지속해야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그거 감각적 오역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걸 지워 없애야 되거든요. 딴짓하면은 그게 중단되니까. 그래서 각관이 생기는 거예요.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갖춰야 돼요. 각간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각간이 잘 갖춰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갖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했다. 10분 동안 한번 내가 지어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9분 동안 이걸 주시하고 있는데 1분은 딴짓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분 동안 딴짓하다가 1분 동안만 이것을 지켜봤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지켜보는 게. 그래서 이것을 감각적 오역이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주시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면은 다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일으킨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질 때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짓하게 되면 다시 생각을 일으키고 다시 고찰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어나가면은, 그러면은 다 지워지잖아요. 다 지워지면 감각적 오역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감각적 오역을 떨쳐버리기 전에 우리는 불선법은 이미 떨쳐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가 감각적 오역을 주시했는데 내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졌을 때 잠깐 끊어지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끊어진 상태에서 나가서 불선법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선법을 다 못 떨쳐버리게 돼요. 끊어버려 놓고 나가서 잡담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잡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선법을 못 떨쳐버려요. 다시 오더라도. 그래서 끊어질 때 불선법을 다시 잡지 마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걸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각적 오역을 지속적으로 고찰해서 그것을 지어 없애는 것을 계속 해나가요. 계속 해나가다가 이게 주시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하다가 감각적 오역이 다 지워서 없어지면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오역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그때 떨쳐버린 것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희락이. 희락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이 다 떨쳐버리면 그때부터 생겨요. 희락이. 희락을 추구해가지고 희락이 어디 있지? 내가 초선에 들어가려고 초선정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희락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거는 평생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불선법과 감각적 오역이 완전히 떨쳐버릴 때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이. 그 희락에 생기기 시작한 희락에 내가 완전히 머무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완전히 머물거든요. 그것이 초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초선정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언어 정멸이 일어나요. 언어 정멸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조잘거리는 것이 없어진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뭐 많이 하잖아요. 생각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죠? 그러다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언어로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번지는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왜? 희락에 머무니까. 희락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또 일으켜서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생각을 번지게 할 이유가 없죠. 희락에 딱 잠겨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어 정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상태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각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색간색을 하게 되고 욕을 떠났기 때문에 감각적 오욕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때문에 감각적 오욕으로서 사물을 보지 않고 사물을 사물 있는 자체로 가요. 됐죠? 그게 초선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선정까지만 좀 더 토론해 볼까요? 그래도 초선정 정도는 이제 쉽게 들어갔으니까 이선정 정도는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